정수 씨도 웃기네. 산에 오르려면 힘든 게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나약하게 굴어요? 쉬운 길만 찾을 거면 대체 왜 등산을 하죠? 힘든 게 싫어요. 그럼 애초에 집에서 쉬지. 왜 산에 가자고 했냐고요? 미숙 씨, 저도 힘든 것이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같이 온 분들 생각도 좀 해야 하잖아요. 모두 즐겁게 산행하려고 나온 건데, 너무 무리하면 다들 힘들어질까 봐요. 이번에는 쉬운 코스로 가고, 다음에 좀 더 힘든 코스로 도전하는 게 어떨까요? 참, 정말 답답하네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생각이면 애초에 등산을 왜 해요? 어차피 다들 못 따라오면 그 사람들 문제지. 왜 내가 맞춰야 하죠? 나 혼자라도 힘든 코스로 갈 테니까 따라오고 싶으면 오세요. 아니면 그냥 다들 집에나 가요. 살다 보면 주변에 항상 조용하고 말이 많지 않은데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한두 마디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행동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전략일까요? 오늘은 외면적으로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일에 앞장서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발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서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배운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조용히 읽어내며 필요할 때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현명하게 살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필요한 순간에만 발휘하는지, 그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겉으로는 능력을 감추고 필요할 때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박준호 씨는 55세로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지만 말이 많지 않고 회의에서도 거의 발언을 하지 않다 보니 신입 직원들은 그를 그저 무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그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전략을 짜는 중요한 회의였죠. 각 부서 팀장들이 모여 치열하게 논의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갈리면서 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론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준호 씨는 그동안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그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의아해했지만 그는 각자의 주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객 만족과 시장 점유율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반영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목한 가운데 그는 각 부서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엮어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마치 고요해졌고
그가 던진 한마디가 복잡하게 얽혔던 논의들을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날 이후 신입 직원들조차도 박준호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평소에 나서지 않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지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말이 없을 때조차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마다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모든 걸 드러내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은 그 진가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신뢰가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서는 지혜, 그게 바로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는 대화 방식입니다.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풀어갑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에게 더 큰 신뢰를 느끼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8세의 이정수 씨가 있습니다. 이정수 씨는 한등산 동호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왔습니다. 이 모임은 주말마다 다양한 산을 오르며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쌓아가는 취미 모임이었지만 산행 코스나 일정 결정에서 의견 대립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53세의 최미숙 씨는 평소 활발한 성격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산행을 나서면서 회원들과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더 도전적인 산행을 하자는 미숙 씨의 주장과 쉬운 코스를 택하자는 다른 회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미숙 씨는 이번 기회에 더 힘든 코스로 가자고 하면서 그래야 실력도 늘고 성취감도 더 크잖아요. 라고 강하게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체력 부담 때문에 반대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모두가 난처해 하는 순간 이정수 씨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어요. 더 도전적인 코스를 가면 성취감도 크고 실력도 늘겠죠. 하지만 다른 분들께서 조금 쉬운 코스를 원하시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 더운 날씨에 체력 부담도 있고 다들 안전하게 즐기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쉬운 코스로 다녀오고 다음번에 미숙 씨가 제안한 코스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정수 씨는 양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의 제안에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최미숙 씨는 자신의 주장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참, 정수 씨도 웃기네. 산에 오르려면 힘든 게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나약하게 굴어요? 쉬운 길만 찾을 거면 대체 왜 등산을 하죠? 남들 못 따라오면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내가 왜 맞춰야 해요? 나 혼자라도 힘든 코스로 갈 테니까 따라오고 싶으면 오세요. 아니면 다들 집에나 가요. 미숙 씨는 끝내 혼자 험한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바위와 불안정한 경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길에 피로가 스며들었지만 미숙 씨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고 날카로운 고통이 다리를 타고 번졌습니다. 아! 아파! 정수 씨, 나 좀 도와줘요. 멀리서 이 소리를 들은 정수 씨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괜찮아요? 내가 뭘 했어요? 이렇게 무리하면 다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미숙 씨는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정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쉬어요. 다음에 천천히 도전하면 되니까. 미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고집 부렸나 봐요. 고마워요. 이 사건 이후로 최미숙 씨는 자신의 고집이 부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고 동호회 회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정수 씨의 차분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감명을 받았고 그가 언제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 역시 이정수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정수 씨의 경청과 공감은 그가 신뢰를 쌓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이정수 씨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한다면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공감과 이해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순해 보이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감정을 다스리며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충동에 휘말리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차분한 태도와 판단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60세의 김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씨는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 사업 예산을 두고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산을 다른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편에서는 기존 복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장은 점점 격해졌고 목소리가 높아지며 감정적인 발언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조용히 팔짱을 낀 채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때도 그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절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담긴 감정의 본질을 파악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회의가 잠시 멈추고 모두가 지쳐 보일 즈음 김영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격해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너무 나누면 어느 쪽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김영호 씨의 발언에 회의실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격앙되었던 사람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가 제안한 해결책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은 한 발짝 물러서서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통해 신뢰를 쌓습니다. 우리도 김영호 씨처럼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운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순해 보이지만 똑똑하고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겉으로는 능력을 감추고 필요할 때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며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는 공감적 대화 방식을 통해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필요할 때만 나서고 상황을 분석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나서기보다 조용히 관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지혜를 본받아 불필요하게 나서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고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더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강함입니다. 그 강함이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당기고 진정한 존경을 얻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이를 통해 그들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